저희가 그 여러분들 이 파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시키셨었죠. 그죠? 한번 실행시켰었으니까 우리 넘파이의 행렬 곱셈 하기 바로 직전의 코드가 뭐였었냐면 이차항을 포함하는 선형회기를 하는 게 가장 직전에 했었던 코드였었을 거예요. 그죠? 음. 자, 여기를 보시면 코드 잠깐 리뷰 좀 할게요. 트레인셋이, 원래 트레인셋은 42마리의 물고기와 그 다음에 물고기의 길이만을 특성으로 갖는 42 곱하기 1 모양의 2차원 배열이었었고요. 여기에다가 그 물고기 길이의 제곱을 컬럼으로 추가를 했죠. 컬럼으로 추가한 게 엑스트레인 폴리라고 하는 2차원 배열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엑스트레인 폴리의 모양을 보시면 물고기는 42마리, 그리고 특성은 몇 개를 가지고 있냐면 두 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게 물고기 무게의 제곱이고요. 뒤쪽에 있는 게 두 번째 컬럼이 물고기의 길이. 길이의 제곱과 길이를 두 개의 특성을 갖는 42마리 물고기에 대한 데이터들인 거죠.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뭐 테스트셋에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물고기의 길이와 길이의 제곱을 각각 특성으로 갖는 2차원 비율로 만든 게 엑스테스트 폴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라고 하는 게 있었고, 리니어 리그레션은요, 훈련셋을 훈련시킨다라고 했을 때, 훈련셋을 훈련시킨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찾아주는 거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코에피션트들과 그 다음에 인터셉트를 찾아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그 찾아진 코에피션트들이 몇 개가 있었냐면 두 개가 있었어요. 맞습니까? 두 개가 있었고, 인터셉트는 하나가 있었죠. 그러면 무슨 회기식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모양의 2차 함수와 같은 회기식을 만들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예측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네. 자, 여기까지 코드 이해되십니까? 코드 이해되세요? 자, 다시 우리 쭉 밑으로 내려올게요. 행렬 곱셈, 행렬곱의 행렬곱을 사용하는 행렬곱의 예제예요. 예제예요. 자, 우리 X 트레인 폴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모양만 볼게요. 모양만 42개, 그리고 컬럼은 2개. 이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변수를 coif, coif라고만 할 건데, co, coef라고만 할게요. 훈련이 끝난 리니어 리그레션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코에피션트들을 찾으면, 그죠? COEF라고 할까요? 얘 쉐입도 한번 볼게요. 쉐입이 2죠. 맞습니까? 맞죠? 그죠? 자, 이거 행렬 곱셈이 되는 모양이에요? 안 되는 모양이에요? 되는 모양이죠. 앞에 어, 특성셋이 행이 42개, 컬럼이 2개짜리인 2차원 배열이고요. 그 다음에 코에피션트들이 행이 2개, 원소가 2개인 1차원 배열이죠. 그럼 이렇게 하면 계산 곱셈이 가능한 형태죠. 그럼 곱셈의 결과는 42마리 물고기를 갖는 1차원 배열이 되겠죠. 맞습니까? 맞죠? 그럼 1차원 배열에다가 숫자 하나를 더하는 거는 42개의 숫자에다가 숫자를 하나씩 일일이 다 더하는 거죠. 맞아요? 맞죠? 그죠? 네. 자, 선형 회계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x 트레인 폴리 곱하기 코에피션트
더하기, 아, 인터셉트는, 음, 변수를 쓰지 말까? 이피션트도, 인터셉트도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인터셉트, 인터셉트는 리니어 리그레션 점 인터셉트. 이거는 숫자 하나이기 때문에, 인터셉트라고 하는 걸 출력해 보면 얘는 숫자 하나예요. 그죠? 숫자 하나죠. 그래서 숫자는 더할 수가 있어요. 인터셉트를 더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숫자가 몇 차원 배열이 나옵니까? 1차원 배열이 나오죠. 이 1차원 배열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데이터 곱하기 개수 더하기 절편. 이거 선형회계식 아닌가요? x 곱하기 기울기 더하기 인터셉트.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선형회계식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선형회계식으로 찾아지는 거는 뭐예요? 물고기 무게의 예측값 아닌가요? 물고기 무게의 예측값이죠. 맞아요? 우리 예측값하고 비교해 볼까요? 트레인 셋의 예측값하고 비교해 보면 숫자 완전히 똑같죠. 83.18, 83.18, 132.71, 132.71, 67.61, 67.61. 선형회계식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행렬 곱셈이. 얘를 변수 x. 여기는 그 변수 x에 곱해주는 개수. 더하기, 여기는 어떤 숫자 알파. ax 더하기 b잖아요. ax 더하기 b. 그죠? 근데 우리 그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그렸는지,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이 그래프 그리려고 어떻게 했었어요? 어, x제곱 곱하기 개수, 그 다음에 x 곱하기 개수 더하기 절편.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있는 숫자들 1.0이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6이라고 하는 숫자들 어디서 찾은 거였었어요? 여기서 찾은 거였었잖아요. 여기 코에피션트에서 찾은 거였었잖아요. 그죠? 첫 번째 숫자 곱하기 x제곱, 두 번째 숫자 곱하기 x. 그거를 우리는 그냥 풀어서 썼었죠. 풀어서 썼었는데 이 풀어서 쓴 거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쓸 수가 있다? 행렬 곱셈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조금만 풀어서 쓰면은요. 지금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조금만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42마리 물고기 두 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행렬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행렬이에요. 이렇게 생긴 행렬인데 그 첫 번째 물고기의 길이, 그 다음에 첫 번째 물고기의 길이의 제곱. 이게 첫 번째죠. 첫 번째고 두 번째 물고기의 길이, 두 번째 물고기 길이의 제곱. 그죠? 이런 게 몇 개가 있는 거냐 하면 42번째 물고기의 길이, 42번째 물고기 길이의 제곱.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코에피션트 곱했죠. 코에피션트는 모양이 1차원이었잖아요. 1차원. 그죠? 1차원. 코에피션트, 요렇게 그리시면 돼요. 첫 번째 코에피션트, 두 번째 코에피션트. 이게 첫 번째가 1.0 얼마였었던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2점 얼마였었던 거죠. 그죠? 요거 계산해 볼까요? 요거 계산해 보면.
어떻게 계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요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죠? W1을 뒤쪽에다 쓸까요? X1의 제곱 곱하기 W1 더하기 X1 곱하기 W2. 이렇게 하나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숫자 하나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 길이 제곱에다가 앞 개수 곱해주고, 그 다음에 길이에다가 개수 곱해주고 두 개 더해주고. 그죠?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시 요렇게 똑같이 요렇게 곱하겠죠. 이건 두 번째 물고기. 두 번째 물고기 길이 제곱에다가 똑같은 개수 곱해주고 두 번째 물고기 길이에다가 똑같은 개수 곱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는 42번째 물고기 길이 제곱에다가 첫 번째 개수를 곱해주고 42번째 물고기의 길이에다가 두 번째 곱해주고 이렇게 나오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뒤쪽에다가 뭘 더했어요? 여기다가 인터셉트 더했죠. 인터셉트는 딱 숫자 하나잖아요. 그죠? 이 결과에다가 인터셉트를 더한다는 얘기는 얘는 스칼라. 그죠? 얘는 스칼라잖아. 숫자잖아요. 숫자는 여기다가도 더하고 여기다가도 더하고 여기다가도 더하고 여기다가도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선형회기식 아니에요? 2차 포함되어 있는 선형회기식이죠. 그죠? 첫 번째 물고기에 대해서도 선형회기식, 두 번째 물고기에 대해서도 선형회기식, 42번째 물고기에 대해서도 선형회기식. 그럼 저 선형회기식 계산해 주는 건 뭐예요? 물고기 무게 예측값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행, 열 이렇게 곱하니까 그게 선형회기식인 거예요. 선형회기식.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선형회기식 그러면 AX 더하기 B 이렇게 쓰거든요. 보통 이제 숫자 들어가는 숫자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행렬로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행렬로도 순서만 좀 바꿔주시면 돼요. 2차원 배열. 특성 배열은 항상 2차원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죠? 특, 타겟 배열은 항상 1차원 배열, 특성 배열은 항상 2차원 배열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샘플의 개수. 그러니까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있느냐, 그 다음에 피처의 개수, 특성이 몇 개가 있느냐. 첫 번째 물고기가 뭐 길이만 갖는 건지 아니면 길이랑 다이어고날을 갖는 건지. 그죠? 그래서 특성 배열은 항상 2차원이란 말이에요. 2차원. 이 2차원 곱하기 W라고 가중치라고도 부르는데 예, 이게 요 앞에 곱해지는 개수 역할을 하는 1차원 배열. 숫자에 곱해지는 개수 역할을 해주는 1차원 배열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거는 상수항. 얘랑 별도 모양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y가 뭐가 나오? 얘가 1차원 배열이 나옵니다. 숫자 하나가 들어가면 숫자가 나오는데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 해서 계산하면 얘는 1차원 배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행렬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개의 샘플들에 대해서 똑같은 그런 그 계산들을 한 번에 저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행렬 곱셈을 하는 이유가 실제로 선형회기가 이 예측값을 찾는 메서드에서 하는 일이 선형회기가 찾은 코에피션트와 선형회기가 찾은 인터셉트를 가지고서 그 특성 배열 곱하기 코에피션트 더하기 인터셉트라고 하는 계산을 해서 예측값들을 대열 형태로 보여준 거였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조금 뜬금없이 없어 보였지만 행렬 곱셈을 설명을 드린 이유가 사실은 선형회계라고 하는 게 그 선형회계에서 예측값을 내놓는다는 이런 계산이 행렬 계산을 통해서 계산이 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이렇게 직접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직접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모양만 살펴보면 훈련 셋이 42개의 물고기가 있었고 길이의 제곱과 길이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두 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코이피션트는 숫자 두 개를 갖는 1차원 배열이었었고, 그죠? 그래서 이것만 먼저 계산을 하게 되면 얘는 몇 차원 배열이 나온다? 42마리 샘플에 42개의 숫자들로 이루어진 1차원 배열이 나오는 거예요. 그 42개의 숫자들로 이루어진 1차원 배열에다가 모든 원소에다가 똑같은 값들을 다 더해준 거죠. 더해준 거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최종 결과는 이런 모양의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 시각화를 한다거나 그럴 때 이 행렬곱을 이용하게 되면 그 더 쉽게 우리가 찾은 코에피션트들을 가지고서요. 더 쉽게 그 수식을 만들어서 그 뭐 시각화를 한다거나 그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되셨을까요?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그 행렬 곱셈을 행렬 곱셈의 선형 회귀에서의 행렬 곱셈 응용이라고 할까요? 선형 회귀에서의 행렬 곱 응용 뭐 이런 정도로 제목을 넣죠.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요 행렬 곱셈은요, 여러분들 익숙해지셔야 돼요, 앞으로. 제가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곱셈 같은 것들이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릴 건데, 얘가 왜 중요해지냐면, 딥러닝 가게 되면 저런 연산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딥러닝의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하시려면, 가중치, 그리고 절편, 그리고 행렬 곱셈이라고 하는 그 개념들을 잘 아셔야 돼요. 근데 그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행과 열을 곱한다, 행과 열을 곱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계산하는 방식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파이프라인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변환기와 추정기 혹은 예측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예측을 해주는 기계라고 하시면 돼요. 변환을 해주는 기계, 예측을 해주는 기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변환기와 추정기를 연결, 연결해주는 클래스예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근데 변환기가 뭐고 추정기가 뭔지 모르겠죠. 요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런의 클래스는 몇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사이킷, 런, 패키지의 클래스들은 몇 가지 종류들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변환기라고 하는 종류이고요. 변환기. 영어로는 트랜스포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랜스포머.
그리고 추정기, 영어로는 estimator라고 얘기를 합니다. estimator가 뭔가를 추정하다, 예측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측해주는 녀석 이런 뜻이고 transform이 변환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환해주는 녀석 이런 뜻이에요. 변환기 클래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모든 변환기 클래스들은 fit, fit, transform 그리고 transform이라고 하는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어요.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ransform 메서드를 가지고 있으면 변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transform 혹은 fit transform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변환기 클래스예요. 변환기 클래스는 주로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사용이 됩니다. 데이터 전처리를 영어로는 프로세싱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처리 과정에서 사용이 돼요. 어, 대표적인 변환기 클래스에는요. 대표적인 변환기 클래스에는 우리가 써봤던 것들 있어요. 표준화해주는 거 있죠. 스탠다드 스케일러. 여러분들 스탠다드 스케일러 썼던 거 기억나세요? 훈련셋에서 fit을 하죠. 그 다음에 트랜스폼 하면은 평균과 표준 편차가 0과 1이 되도록 변환해주죠. 테스트 셋에서는 fit 호출하지 않고 그냥 transform 이렇게 하죠. 그죠? 네. 그리고 훈련 셋에서는 fit과 transform을 따로 호출할 수도 있지만 그냥 fit transform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네. 그게 전처리에서 사용이 되죠. 정규화를 할 때는 뭘 사용하죠? 최소값을 0으로 최대값을 1로 만들어 버리는 게 정규화잖아요. 민맥스 스케일링이라고도 합니다.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용하는 거니까 민맥스 스케일러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폴리노미얼 피처스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들이 그 변환기 클래스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fit과 fit transform과 transform들을 가지고 있어요. 에스티메이터들에는요, 에스티메이터는 fit이라고 하는 메서드 가지고 있고요. 모든 에스티메이터는 fit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predict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score도 가지고 있습니다.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환기와 추정기의 공통점은 fi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변환기만 가지고 있는 거는 트랜스폼이에요. 트랜스폼. 에스티메이터만 가지고 있는 거는 예측하는 것과 평가 점수를 주는 예측과 평가 점수.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게 에스티메이터예요. 메서드. 메서드. 그래서 에스티메이터들은 그 머신러닝, 뭐 분류라든가 획이라든가 어, 혹은 비지도 학습과 같은 어, 군집화라고 할까요? 군집화 등등 등등 이런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구현한 클래스들이 에스티메이터 클래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공부했었죠. 세 가지 공부했었어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K, 네이버스, 분류를 할 때 클래시파이어 사용을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K, 네이버스 수치를 예측할 때 리그레서를 사용을 해봤었죠. 그 다음에 수치 예측하면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봤죠. 그죠? 이런 클래스들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추정기 클래스들입니다.
그럼 트랜스포머가 뭔지, 에스티메이터가 뭔지 아시겠죠? 그죠? 어. 파이프라인은 이 트랜스포머와 에스티메이터를 연결해 주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연결해 준다. 어, 파이프 어떻게 생겼나요? 파이프 이렇게 생긴 게 파이프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생긴 게 파이프잖아요. 어. 파이프들을 연결해서 길게 만들죠. 그죠? 여기에다가 두 번째 파이프를 이렇게 연결해서 또 이렇게 만들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또 파이프를 또 연결해서 또 더 길게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죠? 이게 파이프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파이프, 두 번째 파이프, 세 번째 파이프 이렇게 조여가지고 볼트로 조여가지고 그죠?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게 파이프 라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이프들이 연결된 모습, 그게 파이프 라인. 파이프 라인이잖아요. 라인. 선이잖아요. 선. 파이프들로 이루어진 선이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 자체가 파이프 라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파이프 라인이 앞쪽에는 트랜스포머, 뒤쪽에는 에스티메이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머신러닝 과정을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KNN 할 때, KNN 분류를 할 때 특성들이 뭐 우리 물고기 예측했던 거 생각해 보죠. 무게하고 길이를 가지고서 물고기의 종류를 예측했었던 게 있었어요. 그죠? 근데 무게는 뭐 0에서부터 1500까지도 변할 수 있었었어요. 근데 길이는 0에서 50까지밖에 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단위 차이가 너무 컸죠. 그래서 거리를 계산할 때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찾는 거리를 계산할 때 무게가 너무 큰 영향을 미쳐버리고 길이는 영향을 많이 못 미쳤죠.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이용했단 말이에요. 자, 항상 순서가 훈련셋,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스케일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를 훈련을 시켰죠. 순서가 그렇잖아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전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스케일링 된 데이터를 프리딕트 메서드한테 줬죠. 그럼 예측값을 내놨어요. 테스트 셋에서도 마찬가지죠. 테스트 셋을 스케일러한테 트랜스폼 해라 라고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클래시파이어한테 테스트 셋 예측해줘 하고 프리딕트 메서드를 호출할 때 스케일링 된 데이터를 줬단 말이에요. 항상 순서가 전처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모델에서 훈련을 시키거나 예측을 하거나 이런 순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파이프가 연결된 것처럼 보면 되는 거죠. 스케일링을 먼저 해야 되고, 그죠? 스케일링을 먼저 해야 되고, 스케일링 한 다음에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해야 된다. 항상 이 순서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가 스케일러로 들어가서 스케일링 되고, 그게 다시 머신러닝 모델로 들어가서 훈련이 되고, 여기서 훈련하고, 예측하고, 평가를 내리죠. 그쵸? 항상 순서를 지켜줘야 돼요. 훈련 셋이든 테스트 셋이든 이 순서는 지켜줘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한꺼번에 해줄 수 있는 라인을 만들어 버리면 편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게 생긴 겁니다.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게. 어제 우리는 이 차항을 만들 때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넣었었어요. 그쵸? 직접 만들어서 넣었었는데, 어, 음, 그거를 이 창을 만드는 것을 폴리노미얼 피처스한테 그 맡기고요. 맡기고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을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연결. 위쪽에서 우리가 했었던 거를 잠깐 좀 보면 우리가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넣었잖아요.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넣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서 리니어 리그레션 생성한 다음에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어, 이 창을 만들어내는 것도 폴리노미얼 피처스라고 하는 전처리기, 전처리 변환기한테 맡기고요. 그 다음에 그 훈련시키는 것도 그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파이프라인에서 하게끔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일단 저희가 변환기 클래스들 중에 파이프라인을 사용하기 전에, 파이프라인을 사용하기 전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많이 써봤으니까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아실 거고요. 폴리노미얼 피처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에스티메이터하고 연결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폴리노미얼 피처스 클래스. 이름이 좀 길죠. 자, 우선 우리 X 트레인 쉐일 하고요. X 테스트 쉐일 두 가지 잠깐 좀 확인 좀 할게요. X 트레인은 42마리 물고기 그다음에 길이밖에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길이밖에 안 가지고 있었죠. 테스트 셋은 14마리의 물고기 그다음에 길이만 가지고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출력 안 해봐도 되겠죠? 네. 자, 이런 모양이었었고요. 폴리노미얼 피처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할 때도 우리는 어떻게 썼냐면 객체를 생성한다. 그 다음에 fit 트랜스폼을 호출한다죠. 폴리노미얼 피처스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객체를 생성한다예요. 폴리노미얼 피처스. 폴리노미얼 피처스. 이렇게. 자, 여기에 디그리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디그리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기본값은 2예요. 그러니까 2차항까지만 만들어주는 게 기본값입니다. 2차항까지만 만들어주는 게 기본값이에요. 그 다음에 interaction only는 false라고 되어져 있고요. 요건 이따가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얘는 3차원 이상일 때예요. 3차원 이상일 때. 그 다음에 include bias가 true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include bias는 false로 하겠습니다. include bias는 false로 할게요. 얘가 뭐냐면 그 폴리노미얼 필처스 객체를 생성을 한 거예요. 객체 생성. 객체를 생성했으면 훈련셋에서는 fit 다음에 트랜스폼을 하셔야 되겠죠. 맞아요? fit 다음에 트랜스폼을 하시는 건데 fit과 트랜스폼을 합쳐서 훈련셋에서 할 수가 있죠. 자, 리절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리 점 fit transform 할게요. fit transform. 여기서는 x 틀에 in만 줄게요. 네, 실행해 볼까요? 일단 리절트의 쉐입 먼저 볼게요. 몇 개로 바뀌었어요? 두 개로 바뀌었어요. 컬럼이 두 개로 바뀌었죠. 그죠? 원래 엑스트레이는 컬럼이 한 개짜리, 행이 42개, 42개 물고기 한 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배열이었는데 fit transform을 호출하고 난 그 결과는 42마리 물고기 두 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컬럼이 두 개짜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뭘 보시냐면은요, 리절트를 전부 다 출력하지 말고요. 전부 다 출력하지 말고 앞에서 6개 정도만 출력을 해볼게요. 순서는 조금 바뀌었어요. 자, 이게 1차, 첫 번째 물고기 길이. 그거에 19.6cm라는 뜻이에요. 제곱하면 38.16. 22cm 제곱하면 484, 484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18.7 제곱하면 34.69 제곱이 된 거 맞죠? 그죠? 자, 얘네들이 어떤 순서냐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순서냐라고 하는 거는 이 fit, 요거는 훈련 셋에서는 fit, 그 다음에 transform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한꺼번에 해주는 게 fit transform이었었어요. 이 순서가 x가 먼저 나오고 x제곱이 나중에 나오느냐, 아니면 x제곱이 먼저 나오고 x가 나중에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훈련이 끝난 피팅이라고 하는 과정이 끝난 폴리노미얼 피처스에서 get으로 시작하는 메서드 찾아보시면 get feature names ou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저도 이거 이름 다 기억 못해요. get으로 시작하는 메서드였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는데 get feature names out. 그러니까 특성 이름들 밖으로 나온 거, 그거를 알려주세요라는 메서드예요. 자, 이렇게 해보면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원래 변수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죠? 변수가 하나밖에 없었죠? 두 번째 있는 건 뭐다? 그 변수의 제곱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만들어진 배열은 길이와 길이의 제곱이다라는 뜻이에요. x0를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x0의 제곱은 길이의 제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얘는 이 get feature names out을 사용하려면 항상 fill 메서드를 호출한 다음에 사용하셔야 돼요. 얘는 polynomial features가 fitting이 된 다음에 호출하는 메서드예요. 그러니까 훈련셋에 변수가 몇 개 있는지를 알아야 훈련셋에 변수가 몇 개 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제곱항을 몇 개를 만들지를 알 수가 있겠죠. 예. 이게 그래서 fit 과정 다음에서 얘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이번에는요. polynomial features를 3차원까지 한번 고려해 볼게요. 어제 3차원까지 고려하면 x 3승, x제곱, x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죠? 사실은 지금 변수가 하나밖에 없어서 되게 간단하긴 하지만 자,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그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폴리 3이라고 할까요? 여기서는 폴리노미얼 피처스 객체 생성할 때 디그리 값을 3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3으로 주고요. 여기서는 우리 한꺼번에 해버릴게요. 폴리 3, 점, fit, transform. 그리고 여기다 뭘 준다? 훈련 세트를 줄게요. 그리고 그 결과는 리절트에다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하시고요. 자, 여기서 피팅이 됐죠. 피팅이 됐으니까 폴리 3이라고 하는 변수는요. 뭘 가지고 있냐면 get feature names out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자, 얘를 보시면은요. 1, x제곱, x의 제곱, 그 다음에 x의 3승,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보이죠. 그죠? 자, 위쪽에서는 여기 include bias를 false라고 했었었는데, 여기선 제가 그걸 안 넣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생겨버리냐면, 상수항이 생겨버립니다. 리절트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리절트에 앞에서 6개까지만 출력을 해보시면은요. 1.96이 있었던 거고요. 1.96의 제곱이 384가 있었던 거고요. 1.96의 세제곱이 7,529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컬럼 볼게요. 첫 번째 컬럼이 전부 다 뭐가 들어가서 전부 다 1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include bias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첫 번째 컬럼에다가 상수 2를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include bias예요. 우리가 2차원을 만들 때 include bias를 false로 설정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상수항 없이 1이라고 하는 상수 없이 길이와 길이의 제곱만 이렇게 있었던 거고요. 길이와 길이의 제곱만 있었던 거고 제가 여기서는 include bias를 기본값을 그냥 사용했어요. include, include bias가 true다. 상수항을 포함시키겠다는 뜻이에요. 1이라고 하는 상수를 포함시키겠다. 그래서 1이 무조건 들어가요. 앞에 무조건 1이 들어간다. 이게 필요 없으면 기본값에서 얘를 제거하면 돼요. include bias를 true가 아니라 false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1이라고 하는 상수들이 다 빠졌죠. 빠졌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길이, 길이의 제곱, 길이의 3승이다. 그러니까 요 순서가 변수 x, 변수 x의 제곱, 변수 x의 3승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1차원 배열에서 숫자 3개는, 1차원 배열에서 숫자 3개는 첫 번째가 x, 변수, 두 번째가 변수의 제곱, 세 번째가 변수의 세제곱을 의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셋 같으면 여기가 물고기 길이, 길이의 제곱, 길이의 3승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어. 그래서 훈련셋에서는 이렇게 fit 다음에 transform을 호출해 주시면 되고요. 테스트셋에서는 어떻게만 하시면 되냐면 테스트셋에서는 피팅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transform만 호출하시면 돼요. x 테스트 이렇게. 반드시 훈련셋에서는 fit transform이에요. 훈련셋은 fit 다음에 transform 하도록. 그러니까 메서드를 두 번 나눠서 호출하셔도 돼요. polynomial features fit, polynomial features transform. 이렇게 두 번 나눠서 호출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의 메서드로 fit transform이라고 호출하시면 돼요. 하지만 테스트셋에서는 항상 어떻게만 트랜스폼만 하시면 돼요. 절대로 테스트셋에서 절대로 fit 호출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테스트셋에서는 fit을 호출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것만. 그러면 우리 2창, 3창, 뭐 4창 이런 거 만드는 거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겠죠. 폴리노미얼 피처스만 있으면 쉽게 만드실 수 있겠죠. 그죠? 네. 네, 우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아까 폴리겟 피처스 링 사오셨어요. 네. 그걸 사용하려면 항상 핏 메서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폴리라고 하는 거를 다시 생성을 했어요. 폴리노미얼 피처스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그죠? 자, 얘는 훈련셋으로 훈련이 된 상태예요? 안 된 상태예요? 훈련셋을 모르는 상태죠. 이 폴리노미얼 피처스라고 하는 객체는 훈련셋에 변수가 몇 개 있는지, 그러니까 길이가 있는지 아니면 길이랑 다이어고널 대각선이 있는지 그거 모르는 상태죠. 맞아요? 그러면 몇 개의 변수에 이차항들을 포함을 해야 되는 건지 알 수 있는 상태인가요? 모르는 상태인가요? 모르는 상태죠. 이해되세요? 여기서 get feature names out 이거 호출하면 에러가 난다는 얘기예요. 왜 에러가 날까요?
폴리노미얼 피처스라고 하는 거를 생성하기는 했지만, 얘가 어떤 훈련 셋에 있는 어떤 피처 배열을 이차항들을 포함시킬 거냐라고 하는 거를 알아요, 몰라요? 준 적이 없잖아요. 준 적이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랭스가 있다 그러면, 랭스가 있으니까 랭스 제곱을 추가하면 되겠구나. 이걸 알겠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상태에서는 폴리한테 그걸 준 적이 없잖아요. 그럼 몇 개의 피처들이 바깥으로 나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중간에 폴리점, 핏, 여기다가 훈련셋을 주면, 훈련셋에는 피처가 몇 개 있어요? 훈련셋에는 피처가 몇 개 있어요? 한 개가 있죠. 컬럼 한 개짜리 2차원 배열이잖아요. 피처가 한 개가 있죠. 맞아요? 피처가 한 개가 있으면, 바깥으로 나오는 거는 몇 개가 있을까요? 그 피처와 피처의 제곱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는 에러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트레인 셋에 x0. 다시 얘기해서 랭스가 있으니까 폴리노미얼 피처를 이용하면 x제곱이 생길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드린 거였었어요. 이해되세요? 네. 훈련이 끝난 다음에야, 피팅이 끝난 다음에야 얘를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예요. 피팅하지 않으면 훈련 셋에 뭐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으면 얘는 동작하지 않는 메서드예요. 동작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원리상 원리. 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때는 아무튼 새로운 항을 계속 만들어주고 일단, 네, 지금은 그 길이 하나만 주는데 만약에 항을 두 개씩 주면은 다 만들어줘요. 그거를 이제 우리 오늘 다룰 겁니다. 뭐 길이, 다이어고날, 뭐 하이트, 위드스 다 써가지고요. 그럴 때 이차항들을 만들 때 이차항이 몇 개가 생기는지, 어떻게 생기는지 그런 것도 수업 시간에 다룰 거예요. 그럼 항 추가는 무조건 제곱하는 방식으로 제곱할 수도 있고 세제곱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디그리를 조정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죠. 디그리를 2로 주면 2차항까지만 넣어주는 거고요. 디그리를 3이라고 주면 3차항까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네, 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 변수를 좀 더 넣어서, 그, 물고기 세트에서 변수를 좀 더 넣어서 저희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